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우석순입니다. 제가 어, 올해부터 내년까지 안식년인 관계로 지금 미국에 나와 있어서 공개 강좌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시간이 되는 대로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서 같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제 책에 있는 챕터를 기준으로 보면은 어, 3장 자료는 누구냐라고 하는 제목인데 일단 스테이터 자료를 읽어드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먼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읽어드린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 자료가 제대로 읽혀드려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그 명령어들은 여기 있는 count, describe, summarize 이 자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그것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스테이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스테이터 버전이 지금 제가 이제 맥북에다 깔아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PC 버전으로 갖고 있는 거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 뭐 전반적으로는 동일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그냥 제주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여기 창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창이 지금 그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리절트 창이고 여기가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명령을 쳐놓는 그 커맨드 창이 될 것이고 이쪽이 그 데이터를 불러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에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이고 여기에 아래에 있는 요 베리어블이라고 되어 있는 이 창이 그 변수들의 특성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그 데이터를 하나 불러드려 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불러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sys use auto라고 치고요. 콤마 치고 클리어라고 치겠습니다. 이거는 이 auto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이 시스템 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스테이터를 설치할 때 들어와 있는 실습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턴을 한번 쳐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여기 변수들이 이제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변수들의 여기 리스트들이 이쪽으로 나와 있는 거고 여기는 make, price, mpg, REP78, headroom 이런 등등의 변수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 요것들은 이제 레이블이라고 해서 이 변수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변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정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변수 이름만 봤을 때 이것이 어떤 변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변수에 어떤 이런 설명서를 붙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먼저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드린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들은 이제 보통 count, describe, summarize를 통해서 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쳐보실 것은 이제 count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count라는 걸 쳐보시면은 이제 요 왼쪽 요 아래 부분에 74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74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여기 이 오토라고 하는 데이터셋에는 74개의 관측치가 포함이 된 거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형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냐면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이제 데이터 에디터와 데이터 브라우저가 있는데 이 에디터는 데이터를 변환시킬 좀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이런 창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기만 하는 이런 창입니다. 저 오른쪽 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른쪽 걸 눌러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창이 뜨는데 이 창에 이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쭉 보시면 74번째까지의 어떤 관측치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쭉 달릴 때는 관측치가 가고요. 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제 변수리 make, price, mpg, 뭐 REP78, headroom, trunk, weight 뭐 이런 식으로 변수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닫고서 다시 보시면은 이제 이 데이터는 74개의 관측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명령은 describe입니다. describe를 치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변수들인지를 좀 대체로 보여주는 이제 정보가 등장하는데 아까 보셨듯이 변수가 make부터 이제 foreign까지 이제 이렇게 변수들이 쭉 들어가 있고 그 변수는 총 12개의 변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측치는 74개고 변수는 12개다라고 하는 변수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1978년도에 오토모빌에 대한 데이터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 붙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이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스토리지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변수의 타입이 뭐냐, 어떤 변수가 어떤 특성으로 정의되는 변수냐라고 하는 거고, 뭐 가제수는 많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그냥 쉽게 기억을 하신다면은 이제 숫자 변수와 문자 변수가 있는 거고, 문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str,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표시가 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숫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변수, 특히 make라고 하는 건 스트링으로 되어 있죠.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건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숫자 1하고 1을 더하면 이제 2가 되겠지만은 문자의 경우에는 1과 1을 더하기가 쉽지 않겠죠. 1과 1을 더할 수가 없고 예컨대 1과 1을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11이 나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자다. 숫자가 써 있다고 하더라도 스트링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거는 이제 서머라이즈입니다. 이 summarize라는 명령어는 이제 보통 기본적인 이 변수들의 어떤 요약 통계량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summarize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이런 변수들의 특성 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통계적인 분포를 갖고 있는가를 이걸 통해서 좀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 make라고 하는 거는 관측치가 없죠. 왜냐면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문자 변수이기 때문에 문자 변수의 어떤 평균이나 어떤 표준 편차나 최대값이나 최소값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observation이 0으로 되어 있고 price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되는 거고요. 자동차의 가격이 되는 거고 74개 observation이 다 들어가 있고 평균은 6165가 되어 있고 표준 편차는 2949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작은 값은 3291 제일 큰 값은 15906이다. 이게 78년도의 자동차 가격이고 이 가격이 어떤 단위가 이제 달러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평균 6,165불 5달러짜리 전형적인 자동차의 가격이 되는 것이고 제일 비싼 거는 어떤 15,000불이고 싼 거는 3,291불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여기는 69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74고 이거 하나만 69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이 랩 78이라고 된 REP 78이라고 되어 있는 변수는 이게 관측치가 좀 몇 개가 비어 있다. 특별히 전체가 74개고 이거는 64개, 69개만 있기 때문에 한 5개 정도가 값이 비어 있는 변수고 이러한 경우를 결측치가 있다고 한다. missing value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아까 보셨듯이 데이터 브라우저를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까 여기였죠. REP78에 여기 세 번째 관측치하고 일곱 번째 관측치 그 다음에 40 여기 5번째 그 다음에
51번째, 그 다음에 여기 64번째. 이런 변수들이 지금 결측치가 지금 있게 나오는 거고, 특별하게 하나 보셔야 될 것은 결측치가 여기 점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스테이터에서 이 결측치라고 하는 거는 이런 period 점으로 기록이 된다. 이렇게 엑셀이나 이제 다른 스프레드시트를 보시면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스테이트에서는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점으로 요런 거죠. 요런 period로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이제 넘어가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제 오토를 읽고 나서 이거를 이제 describe로 하면 이런 특성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summarize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변수를 볼 수 있다.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이런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 어떤 변수의 분포를 알기 위한 어떤 확률 변수의 분포를 알기 위해서 보통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가격이라는 변수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고 치면은 그 가격이라는 그 변수의 분포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가장 뭐 쉬운 것은 그 확률 변수의 어떤 그 실현된 값들의 이제 평균과 어떤 표준 편차 정도를 잘 보면은 그것이 이제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게 돼서 우리가 서머라이즈를 많이 쓰게 되는데 다시 스테이터로 돌아가 보시면은 서머라이즈고요. 특별하게 가격의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치면은 이거를 이제 summarize price를 치시면은 이제 어떤 가격의 분포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요거는 6165에 표준 편차가 3000에 가까워진 것이고 최소값이 3291이고 최대값이 15000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치면은 이게 어떤 대칭적인 분포고 그렇다면은 이게 평균과 표준 편차만으로 이 분포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이걸 보시면은 요거 평균과 이 미니멈 값의 차이가 한 3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비해서 평균과 이 맥시멈 값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만불 가까이 나는 것으로 봐서 이게 어떤 그 대칭적인 분포가 아닐 거라는 거를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summarize price에 콤마고 옵션을 디테일을 넣어주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통계량들을 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면은 요렇게 세로로 요렇게 된 요 값들은 이제 퍼센타일이라고 하는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퍼센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어진 값에서 예컨대 3291에서 내 아래로 한 1% 정도가 있다는 뜻이고 요것은 3748에서 내 아래로 한 5%가 있다는 뜻이고 요거는 5006이라는 값에서 내 아래로 50%가 있다. 그러니까 요 값이 내 아래로 50%가 있으니까 내 위로도 50%가 있겠죠.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중위수 혹은 미디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요 값을 보시게 되면은 11385에서 내 아래로 90% 위로 10%니까 이게 상위 90% 뭐 상위 10%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여기 이제 이쪽은 우리가 미디안 값이라고 했고 이쪽은 이제 민이 나와 있는 거니까 미디안이 민보다는 훨씬 작은 값으로 돼 있다. 이게 두 개가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민이 미디안보다 훨씬 큰 걸로 봤을 때 이 분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꼬리가 오른쪽으로 긴 분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뭐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저렇게 숫자로만 보는 거는 쉽지가 않고 어떤 그림으로 한번 보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정규 어떤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보자. 라고 한다면